채권자 대위 신청을 볼 건데요. 채권자 대위 신청.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겠죠. 우리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이때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될 테고 을은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공동신청이 원칙이죠. 네. 그런데 갑은 등기를 해주고 싶은데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여기에 채권자가 이렇게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A가 채권자라는 얘기는 요 을은 채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을이 등기 명의를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으니까, 즉 강제로 뺏어갈 것 같으니까 을이 대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받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을의 명의로 등기가 넘어와야지만 강제 집행 들어올 수 있죠. 따라서 이 채권자가 이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등기법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우리 민법 제404조에 근거한 채권자 대위권에 근거한 권리예요. 민법에서 하셨을 겁니다.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권리에 근거해서 이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원칙적인 신청이 아니죠. 원칙은 누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까? 을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기 위해서 이렇게 대위 신청하는 것이니까 이건 예외적인 등기 신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 대위 신청을 통해서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겁니까?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될 겁니다. 이건 대단히 예외적인 신청이라서 그 요건이 엄격해요. 그래서 이 요건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채권자 A에게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보전권리라고 불러요. 보전되는 권리, 피보전권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죠. 세 번째, 이 등기는 채권자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등기는 채무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의미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불리라는 얘기는 불이익이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불이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불이익은 누가 갖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갖는 것이죠. 즉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요게. 그러면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면 얘가 등기 의무자죠. 요 등기 의무자가 채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위 신청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채무자가 갑이 채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채무자가 갑이니까 채권자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대위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왜 채권자가 이쪽에 등기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없을까요? 만약에 채권자가 이쪽에 있다면 등기 명의가 누구 명의로 있는 것이 더 유리합니까? 갑의 이름으로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 들어올 수 있죠. 을의 명의로 넘어가 버리면 강제 집행할 수 없죠. 따라서 요 A에게 대위 신청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뜻입니다. 요 문구가. 요 이해가 되실까요? 등기가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채권자는 등기 의무자의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 문구가 좀 어렵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 채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증류를 묻지 않고 채권자에게 이익만 된다면 채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류를 묻지 않는 거니까 이 채권이 금전 채권이어도 상관없고 금전 이외의 채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무 채권이나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금전 채권이건 금전 이외의 채권자이건 대위 신청은 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불특정 채권이라고도 하죠. 금전 채권을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불특정 채권이건 특정 채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채권이나 상관이 없어요. 또한 이 채권이 물권적 청구권이건 채권적 청구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청구권이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익만 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시청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는 원칙은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죠. 맞습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을 대신 행사할 수 있음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사실에 관한 등기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런 걸 의미해요. 여기에 3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300제곱미터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갑이 을과 100제곱미터에 대해서 즉 일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왜요? 매매계약은 체결이 가능해요. 왜? 사적자치 원칙상. 매매계약 체결할 때 국가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사적자치 원칙상 일부 매매는 가능해요. 그러면 일부 매매가 이루어졌으니까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텐데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만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필을 해야 되겠죠. 한 필지를 분할한다고 해서 분필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분필은 누가 신청하는 거냐면 소유권의 등기명이 신청하는 겁니다. 갑이 등기소에 가서 분필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분필 등기는 이제 분필 등기 신청을 통해서 면적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200으로 바뀔 테고 이쪽은 100으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한 필지가 되니까 이제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분필 등기 신청은 갑구을구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일까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일까요? 표제부죠. 면적이니까. 면적이 줄어드는 거니까. 맞습니까? 이건 표제부 등기예요. 표제부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사실에 관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단독 신청입니다. 표제부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이거 되셨습니까? 그런데 갑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이 을은 이전 등기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대위 신청할 수 있느냐? 대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왜? 자신에게 이익만 된다면 대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이 을은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발생했죠. 채권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이 갑은 등기 신청권이 있습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건 사실에 관한 등기가 상관없다고 그랬죠. 등기 신청권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 분필 등기는 갑에게 불리한 등기는 아닙니다. 이익 불이익은 갑구을구에서만 나타나요. 표제부 등기는 중성적인 등기라고 해서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 표제부에는 없죠.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중성적인 등기라고 해서 등기부자 등기 권리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도 아닙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갑은 한 필지 300제곱미터 갖고 있는 거나 200제곱미터짜리 하나 100제곱미터짜리 하나 갖고 있는 거, 이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똑같은 거죠. 따라서 이건 불리한 등기가 아니에요. 표제부 등기는 중성적인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사실에 관한 등기 신청권도 채권자는 대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만 된다면.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채권자는 대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공동 신청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 등기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공동 신청했죠. 그래서 본래의 등기가 공동 신청